이재명이가 붕괴하고 있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근데 문재인과는 다르게 얘는 코어층을 개무시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고 김민석과 정청래 간의 대결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싸움은 항구적인 단계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결집을 하고 분탕을 치는 자들을 어떻게 진압을 하고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가 던져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바라봤었던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한 전제를 갖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권력의 재편 구조의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코어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큰 힘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고 장도혁 대표가 정말 잘하고 있죠. 근데 바깥에서의 정치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치적 고자들, 정치적 패륜아들, 배신자들이 여러 연대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 당대표 못해먹겠습니다. 안녕. 근데 실제로는 윤상현 국민의힘에서 반역 세력들과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선일보가 바깥에서 여론을 조성해주죠. 오동석을 연합시켜야 된다. 유승민도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김영삼의 정치력 아들들인 김무성, 이재호도 계속해서 바깥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드 미디어와 올드 정치 권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을 표방하는 우리 진짜 보수 세력이 이 가짜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14년 만에 당 워크숍에 방문을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한 곳에서 당부의 말씀과 국민을 향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장래의 사회자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거 보고 약간 감격했어요. 아마 장도혁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라는 정치적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지 10년 만에 완전히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사와 탄핵 전후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여러 이슈들과 그간의 흐름들을 쭉 따라온 제 입장에서는 감격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고 참 너무나 대인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제 행사에 온 사람들, 여기서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미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반갑다 오래된 친구야, 그게 아니에요. 조배숙, 민주당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송석준, 주호영, 나경원, 이철규, 양향자, 안철수, 김기현, 윤한홍, 여기에 없는 김무성, 유승민, 이 굵직한 것들은 바깥에 있고 권성동은 감옥 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뭐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징역 30년을 구형한 대한민국을 도륙낸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정치적인 패륜아들이 바로 저 노란색 동그라미들이다. 적과의 단체 사진 촬영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가셨을까요?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못한대. 지금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도 위기에 서 있다. 돌돌 뭉쳐서 싸우고 다시는 탈핵 같은 짓 하지 말고 당대표 끌어내리고 수작 부리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주당에 좋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자료 다 나와요. 안철수 탄핵안 가결은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부결은 수치다. 새누리 이철규 의원 주민 뜻 존중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강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었거든요. 주민 여론조사 돌려보더니 65%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니까 탄핵 찬성할 길에서 이철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촛불 민의를 완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조배숙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 국회의원 중에 가장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개헌에 매진하겠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까지 다 합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집단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척결할 자는 척결하고 구슬릴 자는 구슬려서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싸움에 돌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화문에서 짧게 시작했죠. 세월호 책임져라 그러다가 최서원 씨 태블릿 보도가 나오고 JTBC 조선일보가 탄핵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 이게 지금은 10년
10년 전의 역사가 되었지만 저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광기로 기억할 겁니다. 저 때는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오면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북한이 이 기회를 노려서 뭐 침공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다,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을 했다. 그래 따지면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봉화대군이요. 봉화대군. 횡령 혐의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2개 받은 게 노건평 씨 아닙니까? 저게 비선 실세죠. 형이기 때문에 더 가까웠었던 노무현 개인 비리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어요. 비선 실세를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하면 홍삼 트리오가 떠오르죠. 뭐예요? 아들 3명 홍. 저자들은 대통령이 현직일 때에도 뒷돈 받다가 걸린 자들이 저게 비선 실세예요. 야, 우리 아빠 대통령인데 갖고 와봐. 이재명 옆에 김현지야말로 비선 실세입니다. 저 사람 출생, 저 사람의 행적, 살아온 궤적들 나무위키 치면 나오지만은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가 안 나오는데. 오케이. 그러면서 온갖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과 인사까지로 개입하는 저 김현지야말로 최악의 비선 실세다. 김영삼 옆에는 김현철 아들내미 임기 말에 뒷돈 받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징역 받은 거 아니야? 최종 판결로. 문재인이 비선 실세, 김정은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진짜 비선 실세는 저자들입니다. 좌파 대통령들 옆에 있었던 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랑 뭘 했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어떤 중요한 걸 대화를 나눴는데 없어요. 그런 거. 헌법소에 의지가 없다? 헌법소에 의지가 없는 것은 북한한테 대북 지원한 김대중이 의지가 없는 거고요, 김정은한테 USB 준 문재인이 헌법소에 의지가 없는 거고요, 대북 송금한 이재명이 헌법수호에 의지가 없는 거고요, NL을 포기한 노무현은 헌법수호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묵시력 청탁이다? 문재인의 울산시 선거 개입이 묵시력 청탁이에요. 정성호의 대장도 항소 포기 작년 말이죠. 그죠? 정성호가 뭐라 했어요? 나는 그냥 잘 검토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근데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라면 항소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묵시력 청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력 청탁이 돼버리죠. 파면당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헌법소에 의지가 없다고 넘어가 버리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했다. 대북정책, 경제정책, 외교안보. 그런데 저렇게 헌법소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기 탄핵에 의해서 탄핵됐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안호하고 리스펙트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킨 당시의 대중들과 언론과 보수 정당으로 하지만 이 내에서 반역했던 것들, 민주당 박지원이랑 웃으면서 악수했었던 김영삼의 정치력 아들 김무성, 김영삼의 정치력 또 다른 아들인 이재호, 그자들의 명을 받은 유승민, 이런 것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왜 가슴이 아프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고했었던 국가의 적들에게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국가의 적을 누구로 규정했는가? 물론 당연히 김일성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비판을 하고 싸웠던 대상은 국회와 선동당한 대중들이었습니다. 한일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차관을 빌려오고 기술을 빌려온 다음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당시에도 김영삼, 김대중 같은 하류 정치인들은 반박정희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소양강댐,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조선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했던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은 입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에게 절대로 정권을 나는 맡기지 못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기 때문에. 저런 사기꾼 정치인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반박정희 운동만 해왔던 자들, 저 사람들의 정치력 후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자들을 재판에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국민의힘 리빌딩인 거예요.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감동받았어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야, 어차피 입법 반대해봤자 쟤네들 어차피 알아서 하잖아. 필리버스터 해봤자 어차피 쟤네들 하잖아. 그냥 냅둬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2028년 전에 그냥 줄 잘 서자. 그런 것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의석수가 적다 해서 자포자기로 있지 말고 맹렬하게 투쟁하고, 왜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고 민주당을 밀어낼 수 있는 수권 정당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투쟁력을 통해서.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의미심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소리 나오는데,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뭐죠? 배신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그거를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님 해도 결국에는 또 뒤통수 칠 녀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잠잠하게 있어도 결정적인 뒤통수 칠 수 있는 것이고, 땀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권 탈환과 민주당의 몰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린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이 없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가 두터워지기를, 여기서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말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정치력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정 보면 상당히 썩어 있습니다. 최근에 장동영 물러나라 했던 것들 권영세, 김용태, 안상훈이, 윤상현, 배현진, 송석준 이런 것들 입 닫고 가만히 있죠. 그죠? 박근혜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외치게 만들거든요. 다 같이 사진 찍을 때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박수민, 윤상현, 배현진, 조호영. 옆에 있는 원내 총무 정정식도 잘 듣길 바란다. 원내 총무가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은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보수 결집에 정말 큰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포개서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대한민국 그 자체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 대통령을 사기 탄핵당했다 해가지고 멀리하고 언급 안 하고 탄핵에 가고 건너자고, 이게 그때까지 1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근데 정식적으로 모시고 안화한다? 이거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같은 애들이 이제 견제하고 나서는 거죠. 헌정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본론에서 열 수 있는 내일은 없습니다. 긴장하는 거죠. 보수 결집 제대로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거나 탄핵에 가담했던 것들은 비주류로 빠지기 때문에 분탕 세력이 사라질까 봐 한병도가 긴장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럼 저 사람 불러서 같이 하든가.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민석이 잘하고 있나? 그 샹부에 전달했는데 혐오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지? 한 소리 들어야 될까 이거. 여기서부터 좀 비판을 할 건데, 송영훈이라는 자가 있어요. 한동훈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방송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온 거를 못마땅해 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안 오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 중에 어머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별로 바람직한 정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식이 자기 앞가리면 자기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치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더가 아닙니다. 이 정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어서 활동했던 분이고요. 대통령 후보로 공식 당에 의해서 선출됐고요.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차일드와 마더 관계가 아니에요. 파티와 프레지던트의 관계입니다. 정치적 동반자라는 거예요. 이 못 배운 자스가. 한 폴리티컬 파티가 프레지던트를 정당에서 배출했다는 것은 파티가 정치 세력을 넘어서 한 스테이트와 국민, 즉 네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자격을, 어소리티를 획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권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끼 정당들이 대표성을 못 갖는 거예요. 생겨났다 없어지죠. 프레지던트가 마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권위를 획득한 정치력 동료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파티 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동료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당의 전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규정하는 정치적인 틀, 즉 사기 탄핵을 거부하고 싸우자는 의미예요. 저 686 운동권의 평생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 아니라는 거거든. 대한민국의 48년부터 60년까지는 이승만, 61년부터 79년까지는 박정희, 80년대 내내는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반세기가 모두 다 정통성 있는 보수 대통령 일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하에서 운동하는 것들이 평생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이라는 걸로 대한민국 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위를 갖는 정치력 동료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프레임을 정면적으로 돌파하고 분사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의미가 담긴 이 행사를 갖다가 엄마를 불러와서 손짓을 벌렸다? 왜 네 정치력 아빠인 한동훈이가 말아먹으니까 속상하나? 이렇게 제가 저급하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급하게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기본 원리와 속성을 좀 알길 바란다. 지도부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는 왜 나왔는가? 당연해요. 정당에 후레 자식이 많기 때문에. 왜 꼭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한동훈, 이준석은 이를 갈고 있겠죠. 정당의 코어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존재 자체가 그들한테 배리어를 쳐버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결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아젠다와 가치가 없이, 원칙도 없이 한동훈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니는 정치적인 미숙아들이 진짜 문제다. 어머니라고? 파파 한동훈만 부르짖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권에만 눈먼 정치력 고자들이 진짜 문제다. 문재인, 이재명 푸들 노릇을 하는 저자들이 진짜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대통령들을 안화하고 기리는 게 왜 중요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럽게 하야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1990년에 닉슨 라이브러리, 닉슨 도서관을 열었어요. 기념관이죠. 저기에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했어요. 레이건, 허버트 워커봇이 현직이었죠. 포드까지. 저 사람들 바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부정선거로 졌는데 2021년에 2월 달에 열린 시팩에 가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전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것은 이 정당의 전통을 낳는다. 전통은 신뢰를, 신뢰는 저력을 낳습니다. 저게 바로 공화당의 대단한 이유입니다. 저래서 17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왜 뒤에 레이건이 있고 옆에 링컨이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에 이 국가와 어떠한 지역을 대변했다는 것 자체가 트러스트예요. 거기서 저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당은 왜 민주당이 긋는 선에 왜 다 딸려 들어가야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두환은 내란 속에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에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몇 명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이승만은 학살자고 박정희도 학살자다. 그럼 뭐 어디 있는데 도대체 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는 이 국민의힘 정당이 장도연 대표 중심으로 개혁되고 났을 때 정말로 멋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도연 대표가 최근에 이 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기록관을 만들다 했어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떳떳하자는 거예요. 니들 뭐 있는데 민주당에? 북한 핵만 들어준 김대중? 좌파 우파 모두에게 버림받아서 비극적으로 끝난 노무현? 북한한테 나라 넘겨준 문재인? 이재명은 이재명 하고 있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통령들이 많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토지개혁, 대통령 직선제, 반공, 원자력 도입,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근본이에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달성했고 전 세계가 농업 중심으로 경쟁을 거부하는 닫힌 사회로 갔을 때에 문을 개방을 하고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중화공업 중심으로 시금의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대미문의 3고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의 큰 파고 속에서 적자 메우려고 초유의 결단을 내리고 전 세계가 금융쇼크 유가쇼크로 들어가고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 패망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차례가 되는 그 절체절명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호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저 반국가 세력의 파상 공세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추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임기 내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부동산을 봐도요, 안보를 봐도요, 모든 영역을 봐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가 문재인, 이재명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모든 지표가 훨씬 낫습니다. 기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정당 사쿠라들만 속가내고 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하고 전통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어차피 좌파들은 그림자예요. 그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결투거든요. 내각제냐 대통령 직선제냐, 공산주의가 타협하느냐 끝까지 반공하느냐. 지금도 보면은 김영삼 아들 아직도 설치잖아요. 저렇게 유 이재명 한동훈이 그 기대는 게 뭐예요? 유 김일성 역할을 했었던 김영삼의 정치력 후손은 아닙니까? 저게 제가 말이 너무 심합니까? 아니요. 역사로 진실이에요. 김영삼의 정치력 아들들이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요즘에 많이 까불죠. 윤상현과 회동하고 유승민은 최근 이준석과 회동하고 뭘 꾸미는지 알고 있어요. 코어가 뭉치니까 바깥에 가짜들을 설치입니다. 유승민, 나도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저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보수가 분열되면 판판이 민주당 이런 결과만 가져온다. 유승민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탄핵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한동훈이 이 정당에서 받아들여진다라면은 탄핵 찬성했던 자들을 심판하자라는 기준이 없어지거든요. 니들 뜻대로 안 된다. 개수락 부리지 마라. 뭐 미워할 수 있다 나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2016년에 역사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박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비박계로는 탄핵 안 될 것 같으니까 친박계도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12월 7일이 어떤 국면이냐면은 나는 하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하자 유승민이가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인정 안 하고 있다. 한동훈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안 표결에 모두 양심과 소신을 갖고 참여하라. 의총에서 탄핵안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자. 저래놓고 뭐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너를 만나는 게 이상한 거야, 유승민. 3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헌재에서. 근데 그날 유승민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박 대통령 진심으로 승복해달라고 말을 해달라. 근데 이제 와서 정당에 끼어들어오겠다고? 이재호 장동호 평가 7자면 된다. 사퇴하겠습니다. 반장동혁 연대 같지 않아요. 반국가 세력의 연대입니다. 간단합니다. 경향신문 장동혁 체제 1년 사당화로 고립자초했다. 지지율 역전했던데. 어떤 정당이 민주당을 역전했는데 고립화가 된 거지? 저는 무리수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떤 말씀하셨냐.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들도 함께한 것이고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과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보면은 한 손으로는 경제 건설을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거를 보면서 잘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단순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생과 안보가 중요합니다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싸웠던 가치 그렇게 강조하고 만들어냈었고 어린 시절부터 봤었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게 만들어지는 거를 본 사람과 그냥 구경꾼과는 다 다릅니다. 뒤에 보면 청년 박근혜가 여기 서 있죠. 그죠? 과정들을 본 거죠. 그런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그만 반역해라. 그만 분란해라. 그 다음에 최근에 육해 군사관학교를 통폐합시키는데 진짜 목적은 육군사관학교를 없애는 거죠. 뭐 쿠데타다 뭐 이러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연설로 당시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서 이제 성공시키고 싶었던 분이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그러나 7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왜냐하면 미국이 당시에는 굉장한 친중이었거든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탕트, 말이 좋아서 대탕트지 뭐 중국한테 베트남이랑 북한을 넘겨준 겁니다. 닉슨이. 북한과 강경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대통령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카터, 포드, 닉슨. 박정희 대통령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유의 물결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무기를 국산화시킨다. 정말 외로운 고군분투였어요. 그게 무너질 수는 없다. 통일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데 김정은이가 두 국가로는 선언을 하고 핵국가로 인정을 받겠다. 그거는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흐를 것을 나는 고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평생 소원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연설을 마치면서 이제 저는 연찬 회장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죠? 뼈 있는 당부자. 너희들이 이제 가식적으로 웃고 가겠지만은 내가 지켜보겠다. 반국가적, 반보수 세력의 침입을 막아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당을 리빌딩 해야 되는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